유튜브에서 오터치를 검색해보세요. 오터치. 안녕하세요. 오감발달연구소장 김연숙입니다. 오늘은 인지발달을 돕기 위한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해요. 특히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흉내내기. 이렇게 흉내를 낼 수 있다는 것은 아이가 상징적인 그 흉내를 낼 수 있는 그 사물이나 동물이나 그러한 것들, 내가 흉내내고자 하는 것들의 상징을 끄집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인지발달이에요. 내가 토끼를 보고서 토끼 흉내를 낼 수 있다는 것은 토끼의 특징적인 그 어떤 것이 나한테 상징화되어서 그 결과로 떠올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표현한다라는 것, 표현해내는 것, 이 과정이 아이의 상징 능력, 상상 능력을 발달시키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아기의 상징 능력의 발달이란 어떠한 사물이나 행동, 아까 제가 이야기한 거 토끼 이런 것들을 이제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능력이에요. 사물의 소리나 몸짓을 사용해서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서 상징화 과정을 겪죠. 토끼를 보고서 토끼의 모습을 흉내내려고 하는 거. 강아지의 모습을 보면서 강아지가 짖는 소리를 나도 지어서 흉내내 보는 것. 이러한 과정들이 상징이고요. 그러한 과정에 흉내내기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이 상징 능력을 발달시키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역할놀이를 통해서, 역할놀이 중에서 아빠놀이, 엄마놀이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소꿉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은 상징 능력이 아주 많이 잘 발달될 수 있죠. 아빠 되어보고 엄마 되어보고, 그리고 뭐 나무 막대기나 이런 것들을 귀에다 대면서 전화하는 흉내를 내어보고, 이런 것들을 애들 시기니까 저렇게 흉내를 내는구나 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지만 조금 더 전문적으로 가면 그만큼 인지 발달이 됐다. 그리고 그렇게 흉내 내기를 잘할수록 우리 아이가 어머님들이 좋아하시는 똑똑한 아이일 수 있는 거죠. 그쵸? 어떤 사물이나 그런 움직임, 행동을 보고서 자기 나름대로 흉내낼 수 있는 것. 이것은 대단한 인지 발달이다. 이제부터 아이가 흉내내는 모습을 보면서 더 격려해주고 또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해준다라는 것이 어머님이 우리 아이들이 인지 발달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그 인지 발달, 그 상징놀이를 더 아이가 잘할 수 있도록, 또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흉내내는 것을 주저하지 않게 하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가 낸 흉내를 어머님도 따라 하시는 거죠. 그게 부모의 역할인 거죠. 인지 발달을 더 돕는 부모의 역할은 아이로 하여금 사물이나 이런 동물들의 흉내를 적극적으로 해보게끔 기회를 주는 것, 그리고 그 아이가 그런 행동을 했을 때 부모도 같이 그 아이가 한 행동을 따라하는 것, 그 아이가 하는 행동을 따라하는 것 자체가 아이로 하여금 내가 인정받고 있구나. 그 어떤 칭찬보다도, 그 어떤 격려보다도 격려를 더 많이 해주시고 있는 상호작용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한 것을 또는 흉내로만 따라하지 마시고 거기에 언어로 이 아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아이가 토끼 흉내를 냈다면 손을 머리 위에 올려서 토끼처럼 귀를 쫑긋 세워서 깡충깡충 하고 있는 모습을 했구나, 토끼 모습을 했구나, 이렇게 말해 주시는 것은 또 말하기, 듣기 능력도 향상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언어 발달과 이 시기에 좋은 부모의 역할로서의 상징을, 아이가 한 그런 상징, 흉내한 것을 읽어주는 것 자체도 언어 발달도 도울 뿐만이 아니라 인지 발달도 돕는 거죠.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기억을 떠올려서, 우리 그때 거기 가서 뭐 봤지? 기린 봤지, 기린이 어떻게 했더라? 이렇게 그 상상을 하도록, 그 상상에서 멈추지 말고 그 상상한 것을 또 몸으로 표현하거나 언어로 표현해 보도록 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인지 발달을 돕는 부모의 역할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일 수 있어요. 그래서 상징 능력은 어떻게 발달할까요?
첫 번째는 자동적인 상징놀이라고 해서요. 한 12개월에서 15개월 아이들. 그런 상징은 신체에 조금 국한되어져 있어요. 신체 행동을 따라하는 거. 예를 들자면 우유를 마시고 싶어.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우유 마시는 이렇게 흉내를, 빈병을 들고 이렇게 흉내를 내는 거. 이것은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상징 행동이라고 해서 1단계예요. 그럼 두 번째 단계는 단순 행동 단계라고 해서요. 16개월에서 한 17개월 된 아기들이죠. 이 아이들은 신체에 국한되지 않고 어떤 것까지? 네, 진정한 상징 행동을 라고 할 수 있는 내 신체뿐만이 아니라 이런 인형에게 뭐 우유 먹이는 동작을 한다든지 해서 단순 행동이지만 자동적인 상징과는 조금 업된 거예요. 그래서 인형에게 이렇게 우유를 먹일 수 있는 정도면 그만큼의 더 인지 발달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순 상징 행동 2단계, 3단계는 뭘까요? 단순 상징 행동이 이렇게 조합이 된 경우를 말할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인형에게 우유를 주고자 우리 룰루 우유 먹어야지, 우유 먹자 하고 자신이 먹는 흉내를 내면서 이 아이로 하여금 흉내 내게끔 상대방을 위해서 너 이제 우유 먹는 걸 할 거야. 우유 먹자. 우리 아기도 우유 먹자. 이것은 단순 상징 행동의 조합. 더 단순 상징 행동 하나 하는 것보다 윗단계, 세 번째 단계인 거죠. 그럼 네 번째 단계는 복합 상징 행동 단계를 써요. 한 20개월 이상 된 아이들에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이상의 상징 행동이 나타나는데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국자로 이제 냄비에 이제 국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국자로 이렇게 저으면서 흉내를 내는 거죠. 흉내를 넣어서 이렇게 떠서 그릇에다 넣고 인형에 먹는 거. 지금 이 모든 거 다 흉내잖아요. 여기 없잖아. 여기에 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국자를 넣어서 이렇게 저어보고 떠는 흉내를 내면서 아이한테 이렇게 먹여보는 것. 이러한 단계를 복합 상징 행동 조합 4단계예요. 이 정도까지 오면 상상놀이를, 상징놀이를 굉장히 잘하고 있다. 또는 그만큼의 인지 발달이 되었다. 그래서 아이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동학자나 또는 발달심리학자들은 아이들의 그런 놀이 활동을 보면서 아이의 인지적인 수준과 언어 수준과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들도 이제 측정할 수 있겠죠.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건지 또는 단순한 건지, 단순한 행동이 조합된 건지, 복합적으로 정말 냄비에 없는 국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국자로 저어서 그거를 떠서 인형에게 먹이는 이렇게 복합적인 그러한 상징 행동을 나타내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터치 오감 발달에서는 어떤 것들을 통해서 이런 인지 발달을 도울까요? 꽃놀이 좋은 활동이 있어요. 봄에 했던 1단계 했던 꽃놀이인데요. 꽃놀이에 아직 씨가 없지만 이 씨를 심어서 물을 주고 몇 밤 기다렸더니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어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요, 정말 상상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근데 그림 자료를 통해서 먼저 많이 배우죠. 그리고 실물로도 봐야 되는 거죠. 실물로도 봐서 이렇게 땅에다 씨를 심었는데 이 씨가 이렇게 자라나는 실물을 보여주는 건 더 중요하고, 그런 것들을 도식화해서 그림으로 보여주고 그것을 동작으로도 해보게끔 하는 것. 예, 그런 것들이 인지 발달을 돕는 오터치의 놀이 활동입니다. 우리 씨를 뿌리고 한번 노래도 같이 불러봐요.